안녕하십니까, 임성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셜미디어의 변화,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 마케팅에 대한 수업 시간입니다. SNS 마케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토리 채널,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걸 우리가 SNS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이럴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NS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이라는 거는 전염병이라는 얘기죠.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 그 퍼지는데 그거를 어디다 퍼뜨리게 하느냐. 그거를 바로 SNS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페이스북 많이들 하십니다.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십니다. 스토리 채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SNS입니다. 아직도 안 하신다 그러면은 당장 가입하셔서 무엇이든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NS 마케팅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업자분들은 소규모라든가 자영업자 그리고 1인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1인 사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공짜로 운영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러한 것들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매체들은요, 돈이 안 들어가는 공짜입니다. 회원 가입만 하게 되면은요,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고비 대비 마진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의 경우에는요. 광고비는요, 광고비를 내다가 광고 내게 되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럴 때는 유입이 되면서 매출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광고비를 없애는 순간부터는 내 브랜드가 전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비를 투입을 하는 반면에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는 광고비 대비 마진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강의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광고를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도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되게 답답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게 블로그, 페이스북, 스토리 채널, 카카오 스토리 이러한 SNS를 배우시는 거로 보시면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30강 동안에 배우는 여러 가지 SNS를 배우신 다음에 마케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광고비의 경우에는 광고비를 줄이는 순간에 검색에서 죄가 되어버립니다. 내 제품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요. 사람들이 내 물건을 써본 다음에 그들의 블로그에, 그들의 SNS에 써줍니다. 그들이 내 브랜드에 참여를 해서 그들의 SNS에 공유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 제품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 그걸 우리가 SNS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광고보다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 말씀이라 이거죠. 내 제품을 써본 사람들에 의해서 퍼뜨려지는 거. 그럴 경우에는 재구매율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의 중심은요,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광고비를 안 쓰는데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몸으로 때워야지. 돈이 안 드는 거니까는 몸으로 때워야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SNS는요, 몸으로 때우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스마트폰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움직이시다가 혹은 쉬는 시간에 가만 계시지 마시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시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게 되면은 내 브랜드가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SNS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간 낭비 서비스다. S, 시간, N, 낭비, S, 서비스. 근데요, 그런 분들은 잘 운영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배우신 다음에 잘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SNS라는 게 내가 왜 이걸 진짜 안 했을까?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SNS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부지런히 떨면, 부지런히 움직이면 효과가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블로그를 하라 그러죠. 페이스북 하라 그러지. 인스타그램 하라 그러지. 스토리 채널 하라 그러지. 와,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2시간, 3시간 앉아서 하시는 게 SNS가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식사하면서, 식사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페이스북에 글 쓰고, 또는 지하철 타셔서 앉아서 만화 보시는 것보다는 내 필요한 정보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내 친구들에 가서 글을 써준다거나, 내가 블로그에 글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무하지 않는 그런 이동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만 쓰다 보게 되면은 내 SNS가 풍성하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NS라는 거는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식당 가셨을 때 여러분들 주문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봅니다. 친구들과 말을 안 하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게임하지 마시고요. 페이스북 들어가서, 카스에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글을 올리시라 이거죠. 친구를 사귀시라 이겁니다.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SNS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 마케팅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TV 광고라든가 라디오 광고, 카탈로그라든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 광고의 경우에는요, 전달 방식이 일방적입니다. CF 보게 되면은 소통을 못 합니다. 라디오 CM 듣기만 할 뿐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요,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광고보다는요, 소통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에 의한 구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평판에 의한 구매가 그쪽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써봤니? 써봤어. 좋더라. 네가 쓰면은 딱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평판에 의한 구매 방식이라 그럽니다. 밑에 있는 화면은 네이버 메인 페이지입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배너 광고입니다. 이 배너 광고가 가장 비쌀 때는 여러분들 1시간에 얼마의 광고비가 들어가느냐?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광고예요. 1시간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들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큰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광고가 물론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클릭을 많이 하실 겁니다. 클릭을 해서 구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큰 기업이나 가능한 것이고,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광고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SNS 마케팅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인스타그램 통해서, 혹은 카카오 스토리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신 다음에 그 친구들의 글과 글을 통해서 퍼뜨려줘서 내 제품이 팔리는 것. 그게 바로 SNS 마케팅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은 바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 원하는 키워드를 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미장원은 거의 안 갑니다. 제가 머리 민 지는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미장 안 가는데, 만약에 내가 미용실을 가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지역이 대구다. 그러면 우리는 검색창에다가 미용실을 안 칩니다. 어떻게 치죠? 이곳이 대구니까, 내가 대구에 사니까 우리는 내 위치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대구 미용실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구 미용실의 검색량이 많을까요? 혹은 대구 미장원이 많을까요? 혹은 대구 헤어샵이 많을까요? 예, 헷갈리시죠?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차이로 검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모든 키워드마다 첫 페이지에서는 모든 키워드마다 처음에 있는 것들이 광고입니다. 파워링크라고 있습니다. 파워링크는 항상 5개가 존재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비싼 키워드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죠. 이 광고주가 네이버한테 광고비 지불하는 겁니다. 뭐 하나 클릭할 때마다 어떤 작은 건 70원, 뭐 100원, 500원, 1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광고비가 다 다릅니다. 큰 키워드의 경우에는 광고비가 비싸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펜션, 맛집 이런 부분의 키워드는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는 광고비가 한 달에 보통 뭐 2천만, 3천만 원 그 정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광고비를 많이 못 씁니다. 왜냐?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모든 키워드마다 첫 페이지에 광고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곳이 이 부분일 테고 그 다음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죠? 연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이 키워드를 쳤을 때 그 다음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우리가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구 미용실 쳤을 때 그 다음 많이 찾는 키워드가 바로 이 부분이나 이거죠. 이거는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키워드가 아니라 유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단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키워드를 쳤을 때 처음 나오는 광고를 많이 보신다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와 SNS라는 게 있는데 SNS 한다는 이유는 광고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고 생각보다 효과가 여러분들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해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고 해봤는데 효과 미비하다. 그래서 많이들 찾는 블로그를 배우러 왔다. 페이스북 배우러 왔다. 이런 식으로 애로사항을 토로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광고보다는요, SNS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광고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SNS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광고는 일방적인데 SNS라는 거는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와 공유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퍼뜨려지는 게 SNS라는 거죠. 이게 왜 또 중요하느냐? SNS는요, 무료입니다. 누구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회원가입할 때 비용 들어갑니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회원가입하실 때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만 제공하게 되면은 회원가입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블로그의 경우에는요, 내 이름 하나로 3개의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3개의 블로그와 3개의 카페를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짜입니다. 그냥 내 기본 정보를 네이버한테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게 3개의 아이디입니다. 우리 이 3개의 아이디로 블로그 3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공짜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저는 물론 공짜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무료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있는데 내 브랜드 어떻게 특이할 것인가? 그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퀄리티 있는 콘텐츠 발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 펌을 잘한다. 혹은 뭐 단발을 잘한다. 커트를 잘한다. 이러한 부분은
내가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들을요, 내 SNS에, 내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혹은 카카오 스토리에 내 지식들을 올리셔야겠죠.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남보다 하나도 알고 있는 그러한 고급 노하우들을 내 고객들한테 알려주시라 이거죠. 그게 바로 글이라 이겁니다. 블로그 글을 써야 됩니다. 페이스북 글을 써야죠. 사진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지 하나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미지를 보조하는 글 자체를 되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 저 글을 읽어보니까 딱 나한테 맞는 글이야. 참 저 사람 그런데 언제 읽어도 참 마음이 편안해. 좋아. 이런 느낌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글이라 이거죠. 그래서 SNS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퀄리티입니다. 경쟁이 아무리 심하다 그러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를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여러분의 지식을 사랑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SNS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내 SNS에 올렸어요. 그럼 내 경쟁 업체들이 내 거를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노하우들을 많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쓴 글이 좋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내 글을 그들의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많이 퍼뜨려진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나는 또 다른 거를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생산자가 되고요. 내 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늘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하우를 알리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알리시고요. 나는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시는 게 성공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각 채널별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어떤 연령층만이 사용하고 있나. 여기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있습니다.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연령층이 있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25세에서 34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이 연령층이 대거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을요. 안 하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 카스 하다가 오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러느냐? 그 연령대 분들은 거기다가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요새 좋은 정보들이 올라온다 그러더라. 거기 사람 많이 모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필 받아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페이스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는요, 고급 정보들이, 퀄리티 있는 많은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이유는 내 친구들이 올린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올린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경우에는 40대, 50대 그 연령층에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가장 많이 보는 거는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좋아요 밖에 없죠. 예, 싫어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좋아요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 계정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와 또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혹은 친구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좋아요와 댓글과 공유입니다. 셋 다 중요하지만은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댓글 같아요. 여러분들 페이북 친구 사귀신 다음에요, 그 사람이 쓴 글에 가서 좋아요만 누르고 오지 마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셔야 됩니다. 댓글을 안 달면은요, 사람들 나한테 잘 안 와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쓴 글에 와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네.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와본다 이거죠.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이 나랑 코드가 맞아. 그리고 가까이 살고 있어.
아,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구나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 팔고 있는 어떠한 컨텐츠를 살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댓글의 큰 위력입니다. 또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발행한 컨텐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유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글 쓰실 때 어떻게 뭐 늘 좋은 정보만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럼 페이지에다가는요, 진짜 퀄리티 있는 좋은 정보들을 올리시라 이거죠. 매일 올리시기 힘드시면은 3일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됩니다. 난 3일에 한 번 올리겠다. 한번 올리실 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정보를 받아본 다음에 그들의 SNS에 공유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가 안 되는 컨텐츠는 여러분들 죽은 겁니다. 가능하시면은 글 올리실 때 이 글이 공유가 되나 안 되나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경우에는 친구가 있고요. 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인 계정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의 경우에는 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페이스북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저 역시 처음에 블로그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블로그의 경우에는요. 20, 30대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블로그보다는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네이버죠? 예, 네이버에 사람이 많이 놀고 있다는 얘기죠. 비즈니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람 많은 데서 하셔야 되겠죠. 블로그의 경우에는 소통을요. 댓글과 안부글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누가 쓰는 겁니까? 포스팅을. 나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 친구들은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포스팅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쓴 글에 대한 댓글만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한테 안부글이라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또 하나 있겠죠. 내가 발행한 컨텐츠가 참 좋은 정보야. 그들은 그러면 이 글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블로그에 내가 쓴 글을 공유를 한다는 거죠. 스크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유가 될 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유가 되는 포스팅이 여러분들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블로그의 친구 관계는 이웃과 서로 이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하시죠. 그것도 연령대가 30대 이후부터요. 대학생들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를. 그래서 20대는 별로 없고요. 역시 40대, 30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스의 경우에는 그 좋아요보다는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느낌이라는 거죠. 좋아요, 슬퍼요, 뭐 화나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역시 관계는 댓글로 이루어집니다. 카카오 스토리 역시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아, 좋은 정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에 쓴 글이 만약에 와이셔츠 깃에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와이셔츠 칼라 때를 뺄 수 있는 방법. 그거 좋은 정보잖아요. 그런 좋은 정보들을 그들의 카스에다가 공유하는, 역시 모든 중심은 여러분들 공유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게 형식은 소통이지만은요, 결국에는 뒤에 뭐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예. 내 브랜딩을 알리는 거, 사람들한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SNS에서 소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통을 얼마나 하십니까? 자주 하셔야 됩니다. 늘 친구한테 가서 글 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 눌러주시고 그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까?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개인 계정이고요. 개인 계정의 경우에 여러분들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싫어합니다. 그럼 어디에 홍보하느냐? 페이스북에는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동호회 개념입니다. 카페 같은 거. 블로그의 경우에는 포스팅이죠. 그 포스팅을 올바른 정보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셔서
댓글이라든가 안부글로 소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시 저것도 개인 계정입니다. 저기다 광고 올리시면 사람 싫어하잖아요. 어디다 광고하느냐? 역시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페이스북의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스토리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 채널과 옐로우 아이디로 마케팅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가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건 역시 해시태그입니다. 이미지 기반입니다. 그렇죠? 사진 찍어서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사진에 맞는 해시태그 앞에 샥 붙이고 키워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팔로워 많이 늘리고 이렇게 이제 각 채널별로 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그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좀 다른 것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에는 여성 위주의 가벼운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약간 무겁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보다는요.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질이 좀 다릅니다. 카스하고는요. 또 블로그의 경우에는 키워드별 포스팅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내가 패션에 관심이 많다. 뷰티에 관심이 많다. 내가 헤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전문적인 글들을 올리시는 거죠. 그게 블로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역시 젊은 층에 유리합니다. 실제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는 10대 후반의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맛집 경우라든가 10대 후반의 여성 의류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는데 채널별로 맞게끔 우리가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부분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은 과거엔 블로그였는데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페이스북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포스팅 발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 3번 정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는요, 하루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올린다거나 혹은 카카오 스토리에 글 쓴다거나 이건 하루에 한 3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쓴 거를 복사해서 카카오 스토리에 컨트롤 V 하잖아요. 붙여넣기. 그러지 마시고요. 새롭게 하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페이스북 친구와 카스의 친구는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가능하시면은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별도로 운영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 3번째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끔은요 양질의 정보도 올리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한다. 카카오 스토리에 채널을 운영한다. 그럴 때는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요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들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신뢰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카스에서 가셔가지고요. 좋아요만 하지 마시라 그랬죠. 좋아요도 누르고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댓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거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쓰고 더 좋은 거는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유할 때는요. 좋은 정보를 해주셔야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좋아요와 댓글을 같이 하시라는 거. 좋아요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나한테 와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고마우니까. 예, 여러분들 SNS는요. 가장 중요한 게 댓글입니다. 댓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것도 페이스북과 블로그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 번호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 2개, 3개 만수가 있는데 1인 1계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하나의 블로그를 하나의 페이스북을 하셔야 됩니다. 1인 2계정이다. 그럼 언젠가는요. 그 계정 하나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의 계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고 하나의 계정으로 그룹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또 페이스북에는 광고가 있는데 계정 하나로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블로그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에는요, 내 이름으로 3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디 3개를요. 아이디 3개라는 것은 블로그가 3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경우에는 개인 블로그가 있고 또 공식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이건 팀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의료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경우에, 그리고 의료법에 관계된 그 업종들의 경우에는 개인 블로그의 경우에는요, 잘 노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블로그의 가장 큰 목적은 검색이고요. 페이스북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 소통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차별점이 존재하고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3개의 아이디, 3개의 카페 할 수가 있고요. 카페는 동호회 개념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중고나라라든가 아니면 뭐 수입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품목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바로 카페고요. 카페는 회원제입니다. 회원가입할 때 내 정보를 어느 정도는 써줘야 값이 되죠. 어디 사는 사람, 연령대, 성별, 뭐 하는 사람을 내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카페가 있고요. 또 카페의 경우에는 판매 유리합니다. 공동 구매라든가. 블로그보다는요, 카페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판매가 목적이라 그러면은요. 카카오 스토리, 이것도 역시 1인 1계정 원칙입니다. 하나의 아이디로요. 하나의 카카오 스토리를. 스토리 채널이 뭐냐면은요, 판매 목적입니다. 홍보 목적이요. 이것도 역시 3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채널을요. 그리고 옐로우 아이디는 뭐냐? 스토리 채널에 보시면은 카톡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 붙어 있는 카톡 메뉴가 바로 옐로우 아이디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카톡이랑 비슷한 겁니다. 예. 그리고 카스에서 스토리 채널의 경우에는 구매 채널로 되게 적합하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스토리 채널에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판매를 잘하고 계십니다. 뭐 한 달에 2, 3억은 잘 찍더라고요. 잘 판매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와 스토리 채널, 이 부분은 판매에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광고와 이제 SNS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는 네이버에서 많이들 하시죠. 광고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광고 하다가 광고를 끊으면은, 돈 안 내면은 내 브랜드 검색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광고의 클릭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허투루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광고는 비용이 들어가지만은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많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고 공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공유에 의한 바이럴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정보다. 그럼 이것들을요, 가만히 안 두고 공유를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한테만 도달이 됩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 중앙로에서 반경 10km 이내, 거기에 사는 여자분들, 여자분 중에서도 나이대가 18세에서 22세, 이 사람 좋아하는 게 패션, 온라인 쇼핑, 이런 사람한테만 내 광고가 도달되는 게 바로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이 페이스북 광고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배운 거는요, 광고가 생각보다 효과 없다는 얘기고요. 그 반면에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한 SNS 마케팅의 효과가 더 크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매는요, 광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광고보다는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광고하는 목적은 뭔지요? 내가 원하는 타겟한테 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도달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객의 관심사를 내가 항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고객이 어떠한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마케팅 활용하시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페이스북에 있는 광고라 이겁니다.
원하는 타겟한테 도달할 수 있는 광고가 페이스북 광고라는 것. 그 부분도 페이스북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는 다 끝났고요. 역시나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문제를 내드립니다.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